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강일여자고등학교 2019년 1학년 2학기 기말 해설 시작할게요. 1번 세함수 f, gH가 fx는 2x 플러스 1, gx는 x제곱 마이너스 1, hx는 마이너스 2x일 때 f 동그라미 g 동그라미 h k는 3인 양을 만족하는 양수 k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천천히 앞으로 가볼게요. 얘는 f, g, h, k 요렇게 되고 얘가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fx 값이 3이 나오는 그 x 값을 g와 hk에 대입해주면 되고 다시 또 그 나온 것을 다시 hk가 나오면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은 3이 나오는 fx가 3이 나오는 x값을 구하면요. 2x는 2다, x는 1일 때 fx는 3이 나오므로 따라서 이 부분이 x값이 되어야 되는 거죠. hk는 1이 나와야 되게 돼요. 그럼 다시 또 얘랑 똑같이 gx가 1이 나오는 값을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1이기 때문에 x제곱은 2다. 따라서 x는 풀마 루트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hk는요. 루트 2 또는 hk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또 k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k는 루트 2인 거 하나와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루트 2인 거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양수 k를 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만 성립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k는 2분의 루트 2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2번. 유리함수 x 플러스 a 분의 bx 플러스 c가 y는 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2,3을 지난다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얘의 점근선의 교점이 얘네 둘의 교점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먼저 교점을 구하면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서 2x는 2가 되죠. 따라서 x는 1이고 y는 2일 때 1,2에서 점근선의 교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x는 1과 y는 2가 점근선의 교점이라 y는 점근선이라서 x-1분의 a 플러스 2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때 2,3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3을 대입하면 3은 a 플러스 2이다. 따라서 a는 1이다 라고 구해주면요. y는 x-1분의 1 플러스 2라고 정리가 돼서요. x-1분의 2x-2 2x-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뭐예요? a는 마이너스 1, b는요 2가 되고요. c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셋 다 곱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2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무리함수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가 있어요. 이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을 때 얘랑 겹치게 된대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 그냥 대칭 이동 해볼게요. y는 평행 이동 해볼게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x-3 플러스 4에다가 y축으로 마이너스 3은 루트 밖에 내줘야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2가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행 이동한 것을 대칭 이동하래요. 어디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달래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어디에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쵸, Y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Y에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얘는 Y는 루트 2x-2 플러스 3이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A는 2, B는 마이너스 2, C는 3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 셋이 더하면 3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다음 문제 4번. 정의역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함수 f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2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b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얘에 대해서 그리면 마이너스가 y에도 x에도 붙었죠? 그럼 원래 이렇게 본체가 돼 있는데 거기에 x축 대칭, y축 대칭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요. 플러스 2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6일 때와 x는 마이너스 1일 때를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6일 때 f-6에서 최소값을 가지고요. f-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최소값에 대한 힌트 아니까 얘를 대입해 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a는 마이너스 3이다. 둘이 이렇게 플러스 해주고 양변 제곱해주면요. 6 플러스 a는 9이기 때문에 a는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f-1의 최대값 구하면요.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3 플러스 2라고 해서요. 얘 바로 a 넣어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서 0이 되네요. 그래서 b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a 더하기 b는 뭐가 돼요?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자, 5번. 정의역이 x가 3보다 작은 부분이 있고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함수 f가 fx는 a와 3 사이에서 x-3분의 a-3x 플러스 b이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일 때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되는 정수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면 단 a는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풀기 전에 요 앞에 있는 요거를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얘 정리하면은 x-3분의 a-3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은 x-3으로 하는데 임의적으로 마이너스 3a 플러스 9를 해줬으니까 플러스 3a 마이너스 9 플러스 b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얘 정리하면은 x-3분의 3a-9 플러스 b 플러스 a-3 요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돼요? x는 3이고요. y는 a-3이 점근선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먼저 차근히 그려볼 건데요. 자,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A의 범위가 중요해요. A가 0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큰 거에 따라서 얘는 범위가 달라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A가 0보다 작은 구간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구간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둘 다 얘에 대한 점근선을 먼저 그려보면요. x는 3이고
A-3에 대한 힌트는 없지만 얘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더 밑에쯤에 그려질 거고 얘는 3이고 조금 위쪽에 마이너스가 그려지게 될 거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얘를 그릴 건데 자, A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어요. 그럼 앞에 있는 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X에만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가 되겠죠.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원래 본체가 루트 X인데 X에 마이너스 붙으면 무슨 축대칭? Y축 대칭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A만큼 얘를 묶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되죠. A가 그래서 음수인데 그러면 이쪽으로 평행 이동한 A만큼 평행 이동한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 봐도 어떻게 돼요? 그쵸? 얘가 그려지려고 봤더니 얘가 요런 식으로나 뭐 요런 식으로나 요런 식으로나 요런 식으로밖에 그려지지 못하는데 이 경우 모두 어떻게 돼요? 연속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A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먼저 그리고 갈 건데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났어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Y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붙였어요. 본체가 루트 X인데 Y에 마이너스 X축 대칭, X에 마이너스 Y축 대칭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A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어디에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주의할 점은 0과 3 사이에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얘가 어떻게 되어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얘는 지금 요렇게 혹은 요렇게 그려지거나 여기에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요. 지금 여기가 A니까 A가 큰 부분에서는 요 부분 혹은 요 부분 밖에 그려질 수 없거나 요렇게 그려지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은 연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은 안 되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돼요. 어떤 경우에요? 그쵸? 얘가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 원래 이쪽에서는 요렇게 내려가는 거. 여기 정근선을 닿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가까워서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원래 본체는 이 구간 정해지기 전에 본체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요 부분의 부호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쵸? 첫 번째 3a 마이너스 9 플러스 b는 0보다 작아야겠죠. 왜?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 개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의할 점 뭐예요? 그쵸. 1대1 대응이면 뭐여야 돼요? 연속이어야겠죠. 그럼 얘가 지금 A에서 A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0이 되어야 되니까 얘도 0을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집어넣어 볼게요. A-3 자, 여기 위에 연속성을 이용해서 x는 a일 때요. a-3분의 3a-9 플러스 b 플러스 a-3은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양변에 a-3을 곱해줄게요. 3a-9 플러스 b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9, 마이너스 9 없어지면요. b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넘어가니까 플러스 3a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b를 그대로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3a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러한 힌트가 나오게 되고요. 얘 정리해주면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고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0보다 크니까 a-3의 제곱은 0보다 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얘 어떻게 돼요? a-3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a가 3일 때만 딱 0에 닿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a가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얘는 a와 b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3이 아니고 a가 0과 3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될 수 있어요? 1,
2가 될 수 있고요. B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2개 나오겠죠?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2개이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무리함수 y는 2 루트 x 플러스 1에 그래프 위에 두 점 PA, B, QC, D가 B 플러스 D는 4를 만족시킬 때 직선 PQ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얘에 대한 힌트를 써먹어야겠죠. 그러면 써먹으려면 여기 B와 D에 대한 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자, B는 F에 A를 넣은 거죠. 그럼 FA와 같으니 얘는 2 루트 A 플러스 1과 같아요. D는 어떻게 돼요? FC와 같으니 2 루트 C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B 플러스 D를 했으니 둘이 더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루트 아니죠. 2 루트 A 더하기 2 루트 C 더하기 2는 4이다. 따라서 2 루트 A 더하기 2 루트 C는 2이기 때문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C는 뭐다?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힌트 끝났고 PQ의 기울기를 구하라 했으니 PQ의 기울기를 먼저 세운 다음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힌트를 차근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PQ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그쵸? C-A분의 D-B가 될 거예요. 근데 D-B는 뭐가 돼요? 2 루트 C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A 마이너스 1 그리고 분모는 어떻게 돼요? C-A가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면요. 2로 묶어주면 루트 C-루트 A가 분자, C-A가 분모가 되는데요. 지금 C-A는 뭐와 같아요? 합차 공식으로 루트 C 플러스 루트 A 곱하기 루트 C-루트 A와 같죠? 그래서 루트 C-A, 루트 C-A를 약분해주면 루트 C 플러스 루트 A분의 2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구했죠? 루트 C 플러스 루트 A는 뭐다? 1이다. 따라서 얘는 뭐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K의 기울기는 뭐다? 2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 두 유리함수 FG가 fx는 x-1분의 2x 플러스 1이고요. f의 역함수 x는 g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요. 그때 함수 f의 그래프의 점근선과 함수 g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PA, B, Q, C, D라 할 때 A, B, C, D의 곱 A, B, C, D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얘 그럼 점근선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 fx는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 x-1분의 2, x-1,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얘는 x-1분의 3 플러스 2가 돼서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x는 1과 y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x는 1과 y는 2가 gx와 만나는 점을 찾고 싶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x는 1이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g1이 되어야 되고요. 얘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g-2x 플러스 1이 뭐가 되어야 돼요? 2가 되어야 된다를 찾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여기에 가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1이어야 된다라고 되니까 x는 0이어야 된다로 갑니다. 그럼 즉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f의 역함수 x와 같은데 그 f의 역함수 x가 0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f의 역함수와 fx 사이의 관계를 알죠? 뭐예요? f의 역함수 0은 알파라고 하면요. f의 알파는 0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f의 알파는 0을 집어넣어 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1분의 3 플러스 2는 0인 알파를 찾기 위해 가볼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1분의 3은 마이너스 2이고요. 여기로 올라와 볼게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은 3이라서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는 3이다.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얘의 좌표 평면을 구하면 A는 뭐가 되냐면 X좌표니까 A는 G의 X좌표니까 1이 되고요. B는 뭐가 되냐면요. G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럼 그 옆에 있는 Y는 2도 찾아볼게요. 자, Y는 2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기를 쭉 끌고 와볼게요. Y는 2는요. 즉 F의 역함수 X와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는 G의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려우니까 F-1은 베타는 2 이거를 찾아볼게요. F-1 베타는 2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F의 2는 베타이다 이 말이겠죠. F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3 플러스 5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5가 되고요. 여기에 5를 집어넣는 거예요. 베타가 5였잖아요. 베타에 5를 집어넣으면 G는 마이너스 9이고 그게 2이다. 따라서 여기 있는 C가 마이너스 9이고 D가 뭐가 되어야 돼요? 2가 되니까 A, B, C, D의 곱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2라서 9가 됩니다. 정답은 9. 다음 문제. 자, 8번 함수 f의 그래프는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유리함수는 하였을 때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fx는 뭐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쵸? x분의 k 마이너스 a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f의 역함수를 f-1이라 할 때 두 함수 f와 f-1의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를 16이라고 하고 f의 그래프와 f 역함수의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루트 2일 때 상수 k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전에 f의 역함수 먼저 구하고 가야겠죠? f의 역함수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얘의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a예요. 그리고 얘는 x축,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고 x축으로는 이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역함수는 x와 y를 바꾼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 y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고 점근선이 뭐가 되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a인 그래프가 될 거다. x는 마이너스 a인 그래프가 될 거다. 그럼 그리면 x 플러스 a분의 k가 될 거예요. 쌤 진짜 이렇게 되나요? 하면은 얘를 y와 x를 바꿔서 한번 세워보세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 얘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 y는 마이너스 a니까 자 x는 마이너스 a, y는 마이너스 a에 둘러싸인 이 부분은 a와 a가 될 거니 a 제곱은 16이란 얘기입니다. a는 따라서 플러스 풀마 4일 거고 a는 지금 이 부분에서 절대값을 씌운 길이라고 생각하면 a는 4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얘네들의 그래프에 그 교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fx는 어디에 그려져요? 그쵸, 마이너스 a만큼 내린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a만큼만 내린. 그 다음에 이 f의 역함수는 어디에 그려져요?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는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점근선은 교점은 어디에 그려지냐면 여기와 여기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f와 f의 역함수는 어디에 교점이 생긴다고 배웠어요? y는 x 위에 교점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위라고 하니까 f와 y는 x와의 교점도 즉 역함수의 교점이 되겠죠. 따라서 선생님은 뭐라 할 거냐면 fx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역함수와의 교점과 같을 거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x분의 k 마이너스 a는 x, y는 x와 교점이니까 따라서 x분의 k는 x 플러스 a고요. k는 x제곱 플러스 ax가 돼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이때 a 뭐예요? 그쵸, 4죠. 그래서 4 집어넣을게요. 자, 근데 교점 보면은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베타라고 하면요. 여러분 y는 x 위에 생긴다 했잖아요. 그럼 여긴 뭐가 되겠어요? 알파,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긴 뭐가 돼요? 베타, 베타가 돼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예요. 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궁금해. 자, 그때 여기로 내려와 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의 근은 즉 알파와 베타가 되겠죠. 얘가 지금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해서 근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끌어낼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k가 돼요. 따라서 근데 우리 궁금한 건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끌어내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유도해 볼게요.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죠. 이거는 곱셈 공식의 활용이 돼요. 따라서 얘는 내려오면 16 마이너스 플러스 4k가 되게 됩니다. 자, 16 플러스 4k가 여기에 들어갈 건데 루트 2 곱하기 16 플러스 4k는 뭐랑 같아야 돼요? 6루트 2가 돼야 돼요. 양변에 루트 2 없애주면요. 양변을 대곱해주면 16 플러스 4k는 뭐가 되어야 된다? 36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4k는 20이라서 k는 뭐가 되어야 돼요? 5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9번 a는 0, 1, 2, 3, b는 0, 1, 2가 있다. 스몰 a는 a의 부분집합이고 b는 b의 부분집합일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실근을 갖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근이 가지려면은 d는 a제곱 마이너스 4b이고요. 얘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a제곱은 4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b는 0일 때를 먼저 구하면요. b는 0일 때는 어디까지 가능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4개 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 b는 1일 때는 어디까지 가능해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 3 2개 가능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b는 2일 때는요. 8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3만 가능하죠? 1개만 가능해요.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총 7가지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다음 문제. 어느 동아리에서 속한 남녀 학생 수가 같다. 이 동아리에서 3명의 임원을 선출하려고 한다.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가 여학생 중에서 3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의 10배일 때 이 동아리에 속한 남녀 학생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같다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각각 n명이라고 할게요. 남자의 무리가 n명이고 여자의 무리가 n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는 2n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3명을 선출하는 경우에 10배라고 했으니까 NC3의 10배와 같게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요. 얘는 3분의 2n 곱하기 2n-1 곱하기 2n-2가 되고요. 그럼 얘는 3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10이 돼요. 양면에 3이 같이 있으니 3 약분해 줄 거고요. n
n 약분해주고요. 얘는 2 곱하기 n-1이니까 얘도 2만 냅두고 n-1가 이렇게 정리해주면요. 왼쪽 항은 4에 2n-1과 같고요. 오른쪽 항은 n-2에 곱하기 10과 같죠. 그 다음에 10과 4도 한번 약분해볼까요? 그럼 2와 5가 돼요. 그럼 오른쪽 항은 5n-10이 되고 왼쪽 항은 4n-2가 됩니다. 따라서 n은요 8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생 수는 두 배 해주면 되겠죠?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8명씩 있으니까 총 16명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11번이요. x는 1, 2, 3, 4, 5, y는 1, 2, 3, 4, 5, 6일 때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f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1대1 대함수이고요. 나 f 동그라미 f 합성함수가 정의되고요. fe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1, 2, 3, 4, 5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f 함수가 있을 때요. 얘가 1대1 함수인데 f 동그라미 f도 정의되어야 돼요. 만약에 6이라는 함수가 계속 있게 되면요. 얘가 다시 이쪽으로 갈 때요. 그러면은 한 함수에서 두 개로 가니까 1대1 함수나 그런 게 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겠죠. 그럼 6을 제외하고 이 1과 5 사이에서만 함수가 만들어지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미 f2는 2라고 정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1, 3, 4, 5에서 각각 갈 거를 정하면 되니까 4, 3, 2, 1, 4팩토리얼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24개이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12번 NP2 더하기 4 곱하기 NC3은 NP3이다 라고 했을 때 N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N 곱하기 N-1이죠. NP2는.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NC3은 어떻게 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그 다음에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로 갑니다. 그 다음에 NP3은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요렇게 되겠죠.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전부 포함하고 있는 N, N-1을 각자 나눠줍니다. 어차피 N도 자연수, N-1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N-1, N을 다 약분해주면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N-2는 N-2입니다. 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3분의 2라고 되어 있고 양변에 3을 곱해주면요. 3 더하기 2 N-2는 3N-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2N-4니까 한쪽으로 N을 몰아주면 3N-2N은 그럼 N은 이렇게 되겠죠. N은 어떻게 돼요? 여기 2N을 이쪽으로 이항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는 3-4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6-1 5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수 N은 5이다 라고 하고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계단을 설계하고자 한다. A씨는 240cm, 그 다음에 B씨는 600cm, 그 다음에 두 조건 가, 나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계단을 설계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의 조건은 한 단의 높이가 30cm로 각 단의 높이는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cm
60cm짜리로 해서 240cm까지 쌓아 올리니 얘는 총 몇 칸이에요? 그쵸, 8칸이 된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다. 한 단의 폭은 180cm를 제외한 60cm의 배수이다. 각 단의 폭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8칸을 60의 배수로 나눠서 해줄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8칸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그러면은 여기서 60, 60, 60씩 넣어주면은 480이죠. 근데 600cm예요. 그러면은 60, 60, 60 쭉쭉쭉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하나는 60의 배수인 120으로 넣는 경우 첫 번째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120과 120 두 개를 넣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60짜리가 6개 360에다가 120짜리가 2개 해서 240 해서 600cm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8칸 중에서 하나는 180 넣고요. 나머지는 60cm로 채워 넣으면 6, 7에 420에 더하기 180 해서 600이다 라고 하는 거 외에는 더 안 돼요. 180 이상부터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한 칸을 최대한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었기 때문에 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80cm를 제외한 60cm의 배수라 있으니까 이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이 경우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60cm를 넣을 칸 몇 층에 넣을 건지를 넣던가 120cm를 몇 층에 넣을 건지를 골라주면 되죠. 8개 중에 120cm가 들어갈 두 칸을 고릅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8 곱하기 7 나누기 2니까 28 경우의 수는 28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서로 다른 5건 중 2건을 택하는 모든 방법의 수. 그러면은 5건 중 C, 2가 되겠죠. 얘는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C가 들어가겠죠. 5C, 2가 되겠고 얘를 계산해주면은 5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 2번 A를 포함한 4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A가 한쪽 끝에 서는 경우의 수는 12가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A가 먼저 이 2개 중에 어디 할지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고르는 경우의 수 2개 한 다음에 하나 채워졌다고 생각합시다. 나머지 3명을 이 3칸에 채우는 경우의 수 3팩 하면은 6 곱하기 2, 12가 됩니다.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3번 서로 다른 꽃 5송이를 2송이, 3송이의 두묶음으로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5송이, 2송이, 3송이니까 겹치지 않죠? 그래서 얘는 5C2 곱하기 3C3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얘랑 똑같이 되겠죠? 10 곱하기 1이니까 10가지가 되겠어요.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번 집합 A는 A, B에서 집합 B는 1, 2, 3, 4로의 함수 F 중 FA가 FB인 함수의 개수는 12가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A, B가 있고 1, 2, 3, 4가 있죠. 그러면은 A가 1을 선택하면은 얘가 3개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A가 4를 선택하면 이 경우에는 B가 더 큰 경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4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3는요? 3을 선택하면 뭐밖에 없어요?
4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갈 거예요. A가 만약에 1을 선택하면 몇 개? 하나, 둘, 셋.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예요. 3. A가 2를 선택하면요. B는 3 또는 4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 마지막 A가 3을 선택하면요. B는 4만 선택할 수 있어서 1개가 되겠어요.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6가지가 되는데 정답에는 12가지다 라고 했으니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5번 A, B를 포함한 4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데 사진을 찍는데 A, B가 이웃하여 서는 모든 경우의 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쵸? A, B를 한 묶음으로 봐요. A, B를 한 묶음으로 보고 나머지 2명을 세우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 하고요. A, B 2명이 얘네들끼리 바꾸는 경우 2를 곱해주면요. 6 곱하기 2 해서 12가지. 그래서 정답 5번도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4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15번 1, 2, 3, 4, 5 이 5가지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든 5자리의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41,325는 몇 번째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작은 수부터 먼저 나열을 해볼게요. 만약에 1부터 맨 앞에 숫자가 1이 오는 경우에는 뒤에 4개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4팩토리얼. 그 다음에 2가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어디까지 가요? 3까지 갈 거예요. 3까지 4팩토리얼 가는데 이제 4부터 천천히 세줄게요. 4 다음에 바로 뒤에 오는 숫자, 그쵸? 1인데 얘도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카운트 시작. 그 다음에 3이 오는데 원래는 2가 먼저 오죠? 그렇기 때문에 2가 오는 경우 2개가 돼서 2팩토리얼. 다음 4, 1, 3,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거 2, 5이겠죠. 바로 다음에 오는 숫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24 더하기 24 더하기 24는 72 더하기 2라서 74고요. 74번째, 그 다음에 75번째 해서 정답은 75번째. 이렇게 됩니다. 다음 16번 fx는 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의 정의역을 집합 a, 그 다음에 치역을 집합 b라고 할 때 a 빼기 b는 5이고 b 빼기 a는 마이너스 3이다. 1, 이때 fx는 점 1,3, 점 2,c를 지날 때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얘가 이 부분에 무슨 걸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얘가 x-a분의 k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그럼 얘의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y는 b이고 x는 a인 이러한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은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1, 2, 3, 4 쭉쭉쭉 있다가 A에 빵꾸가 뚫리고 그 다음에 B는 있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치역은 어떻게 돼요? 1, 2, 3, 4 쭉쭉쭉 가다가 A는 있는데 쭉쭉쭉 가다가 B는 빵꾸 뚫리는 이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쵸? 왜냐? 점근선에는 절대 여기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A-B 정의역에서 치역을 뺄게요. 정의역에서 치역을 빼면요. 1, 2, 3 요거 다 빼져요. 근데 정의역에서 치역을 빼니까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그쵸? 치역을 빼는 순간에서 B는 남아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빼지 않은 거니까 B만 남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5가 뭐가 되냐? 점근선의 Y좌표가 될 거예요. 점근선의 Y좌표니까 얘의 점근선은 Y는 5가 될 거고요. 이거에 똑같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빼줄 거야. 치역에서 정의역을 빼주는데 빼주는 과정에서 A가 있는데 여기 정의역에서는 A 부분이 없으니 아무것도 빼지 않은 상태에서 A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그쵸?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을 가질 거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fx의 그래프를 세워봅시다. fx는
x 플러스 3분의 모르니까 k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딜 지난다? 1,3, 2,c를 지나니까 대입해보면요. f1은요. 4분의 k 플러스 5인데 그게 뭐가 되어야 된다? 3이 되어야 된다. 4분의 k는 마이너스 2라서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다. 2,c를 지나니 c 다 구했어요. f2는요. x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k 마이너스 8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5분의 8 플러스 5분의 25라 정답은 5분의 17이 될 겁니다. 네, C는 따라서 5분의 17이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17번 주사위 3개의 눈을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 이상 8 이하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주사위 한 개에서 나온 것의 눈의 수를 x라고 하고 다른 주사위에서는 y라고 하고 다른 주사위에선 z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눈의 수들의 합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7 이상 8 이하니까 뭐랑 뭐밖에 안 돼요? 7과 8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인 거 하나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인 거 요렇게 세어 볼게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쵸? x 플러스 y 플러스 z에서 x가 6일 수 있을까요? x가 6이면 어떻게 돼요? y나 z 1밖에 못 가지는데 눈의 수는 무조건 1 이상이죠. 그러면 x는 6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x는 5부터 세볼게요. 그럼 5라고 하면은 x가 5라고 하면은 y 플러스 z는 뭐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되니까 1일 경우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x가 4면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z는 3이 되어야 되고요. 그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1, 2나 2, 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 2를 더해주고요. x는 3이라면 y 플러스 z는 4가 되고요. 이 경우는 뭐밖에 없냐면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x는 2라고 하면요. y 플러스 z는요. 5가 될 겁니다. 이 경우는 뭐가 있어요? 1, 4, 2, 3, 3, 2, 1, 4, 1 몇 가지? 4가지. 마지막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x는 1이면 y 플러스 z는 6가지 6이 되어야 되니까 1, 5, 2, 4, 3, 3, 4, 2, 5, 1 총 5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그럼 얘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15가 되겠고 그 다음 이 경우에는 x는 6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럼 y 플러스 z는 2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랑 똑같죠? 한 개. x는 5라면요. y 플러스 z는 뭐가 되어야 돼요? 3이 되어야 돼요. 이 경우와 같을 거예요. 두 가지. x는 4라면 y 플러스 z는 뭐가 되어야 돼요? 4가 되어야 되고 이 경우와 같을 거예요. 세 가지. x는 5라면 y 플러스 z는 뭐가 되어야 돼요? 그쵸? 3이 되어야 됩니다. 5가 아니라 3이면 뭐가 되어야 돼요? 5가 되어야 되고요. 얘랑 같을 겁니다. 네 가지. 마지막 x는 2라면 y 플러스 z는 뭐가 되어야 돼요? 그쵸? 6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총 5가지가 되는데 여기선 하나 더 추가돼요. 뭐요? x는 1일 때 y 플러스 z는 뭐까지 될 수 있어요? 7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1, 6, 2, 4, 3, 3, 2, 5, 3, 4, 4, 3, 5, 2, 6, 1 총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1부터 5까지 15이고 거기에 6 더하니까 21가지. 따라서 15 더하기 21, 36가지가 될 겁니다. 다음 18번. 문자 A, B, C, D, E 5가지를 다음과 같이 나열할 때 가나다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가 있고요. 밑에 있는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첫째 자리와 넷째 자리가 A가 올 수 없고요. 둘째 자리, 나는 셋째 자리에는 A, B가 올 수 없고 다섯째 자리에는 A, E가 올 수 없다. 자, 그럼 가나다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그쵸, A죠. 그럼 A를 먼저 설정하고 가볼게요. 총 5개의 자리가 있는데 A는 첫째 자리와 넷째 자리 될 수 없고요. 셋째 자리도 될 수 없고 다섯째 자리도 될 수 없으니 A는 뭐밖에 안 돼요? 여기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B에도 제약이 있어요. B는 어디가 될 수 없어요? 셋째 자리. E는 어디에 될 수 없어요? 다섯째 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쌤은 얘를 총 나열하는 개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여기에 반드시 오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E가 여기에 반드시 오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B를 여기에 설정을 했으면은 그러면 여기 나열하면서 E가 여기에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E를 여기에 설정하면서 B는 설정 안 했는데 여기 나열하면서 여기에 B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나는 여기 B와 E가 반드시 오는 경우를 넣으면서 B, E가 동시에 오는 경우를 중복적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1, 2, 3, 4, 4자리. A를 제외하고 4자리에 배열하는 수 4팩토리얼에서요. 몇을 빼줘요? B를 여기에 해줄게요. B가 세 번째 자리에 가게 되면은 B와 A를 제외하고 세 자리에 나열하는 개수 몇 개? 3팩토리얼이니까 6개가 되고요. 2가 다섯째 자리에 가는 수 얘도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로 6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6 더하기 6을 빼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B, E, B 이거를 중복적으로 빼줬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B와 E가 둘 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로 고정이 되는 거. B, E가 고정이 됐어? 그럼 요거 2개 바꾸는 경우밖에 없죠? 얘는 몇 가지? 2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그거를 빼줄 거예요. 중복적으로 됐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24 빼기 12 더하기 2니까 정답은 1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일여자고등학교 19 1학년 2학기 기말 마치겠습니다.